풍요는 선행의 어머니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있어 돈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고 좋은 운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된다는 것에 있어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돈만 밝히는 부자의 이미지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미리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부자가 된다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고 신경이 쓰인다면 선한 부자가 되려는 마음으로 바꿔보는 것은 어떠실까요? 가난은 가난한 자를 쫓아가고 부는 부자를 쫓아간다는 말이 있지요.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부자가 될지 안 될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돈을 찾고 올바른 곳에 사용하면 돈은 행복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톡톡히 할 것입니다. 옛말에 가난한데 원망이 없기는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없다면 우리 삶은 끔찍해지기도 합니다. 가난이 나의 행복을 망가뜨리는 데에 있어 주범이 된다는 것이지요. 나이가 들고 노후를 보내는 데에 있어 가난은 정말 끔찍하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가난을 벗어나 우리의 행복을 향한 풍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돈을 벌고 관리하고 써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50대 자수성가 부자이자 4천억 대의 자산을 이뤄낸 김승우 회장의 이야기를 통해 돈과 행동에 대한 성찰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들 하는 돈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야지 부자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제 주변에 부자 거지들도 엄청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몇 가지 돈에 대한 오해하고 있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잘 벌기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원할 만한 부자, 경제적 자유라고 할 만큼의 돈을 번 부자가 되기는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현재 제가 지금 제일 잘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돈 버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장들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국내에 벌써 거의 1000여 명 넘는 사업가 제자들을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장들은 사실 선생을 둘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사장을 해본 분은 알겠지만 사장은 선배와 사수가 없습니다. 직장 내 사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매번 실패하고 넘어지고 모를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해외에 있기도 하고 자수성가한 사람으로서 직원이 한 명 있을 때부터 굉장히 많은 직원과 함께 일할 때까지 회사 전체를 지켜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많은 사장들을 가르치게 됐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 돈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장들을 가르치면서 돈에 대한 적합한 형태를 조언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을 돈의 세계로 초대하겠습니다. 돈은 인격체입니다. 이 말에 누군가는 돈이 무슨 사람도 아니고 인격이 있어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로 돈이 사람처럼 사고와 감정, 의지를 지닌 인격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인격체란 무엇일까요? 인격체란 스스로 생각하고 자아를 가진 개별적 실체를 말합니다. 돈은 스스로 생각하지도 움직이지도 않으며 단지 숫자로만 이루어졌을 뿐이니 이게 무슨 엉터리 같은 소리야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회사도 인격을 부여받습니다. 바로 법인입니다. 법인의 인은 사람을 뜻합니다. 법인은 사람과 동일하게 소송을 하고 소송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의 주체처럼 개인과 싸우거나 협의하고 협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돈은 법인보다 더 정교하고 구체적인 인격체입니다. 어떤 돈은 사람과 같이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몰려다니며 어떤 돈은 숨어서 평생 지내려고 하기도 합니다. 돈은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붙어 있기를 좋아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겐 패가망신의 보복을 퍼붓기도 하지요.
작은 돈을 함부로 하는 사람에게선 큰 돈이 몰려서 떠나고 자신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는 사람 곁에서는 자식, 우리가 잘 아는 이자를 낳기도 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돈은 인격체가 가진 품성을 그대로 갖고 있기에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겐 돈이 다가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돈의 속성이기 때문에 돈에게는 인격체가 있다고 말합니다. 4천억 자산의 풍족한 부를 이루는데 성공한 것은 돈을 스스로 감정을 가진 인격체로 대했고 돈과 함께 사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돈을 너무 사랑해서 집안에만 가둬놓으면 기회만 있으면 나가려고 할 것이고 다른 돈에게 주인이 구두쇠니 오지 마라고 말할 것입니다. 자신을 존중해주지 않는 사람을 부자가 되게 하는데 협조도 하지 않습니다. 가치 있는 곳과 좋은 일에 쓰인 돈은 그 대우에 감동해 다시 다른 돈을 데리고 주인을 찾습니다. 반면 술이나 도박과 같이 나쁜 일에 쓰인 돈은 비참한 마음에 등을 돌립니다. 돈을 감정을 가진 존재로 인식해주세요. 돈은 사랑하되 지나치면 안 되고 품을 때 품더라도 가야 할 땐 보내줘야 합니다. 또 절대로 돈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존중하고 감사해야 하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돈은 항상 기회를 주고 다가오려고 합니다. 다행히 돈은 뒤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행동과 상관없이 오늘부터라도 돈을 존중해주면 모든 것을 잊고 당신에게도 따를 것입니다. 돈을 인격체로 받아들이고 깊은 우정을 나눈 친구처럼 대해주세요. 그렇게 마음먹은 순간 돈에 대한 나의 태도가 변할 것입니다. 작은 돈이더라도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게 되고 사치하거나 허세를 부리기 위해 이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품 안에 돈을 기품 있는 곳에 사용하며 사랑하는 사람과 보호해야 할 대상이 있는 곳에 쓰여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가장 좋은 것은 내가 돈의 노예가 되는 일도 없고 돈도 나의 소유물이 아니므로 서로 상하관계가 아닌 존중을 갖춘 형태로 지내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의 모습입니다. 나쁜 짓을 통해 배불리 잘 먹고 사는 사람도 있지 않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납치나 폭력 혹은 불법을 통해 권력자나 졸부품으로 들어간 돈은 언제든 탈옥할 날만을 기다리거나 그 주인을 해치고 빠져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돈과 친해질 생각도 지워야 합니다. 돈이 인격체라는 것을 알아채고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돈이 쏟아지는 부자의 길로 인도합니다. 돈에 있어서 자신이 4가지의 능력을 갖추어야 돈이 늘어납니다. 사람마다 하나만 가질 수 있고 2개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도 안 가진 사람도 있고 모두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4가지 능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돈을 버는 능력, 모으는 능력, 유지하는 능력, 쓰는 능력으로 나뉩니다. 돈을 버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부자라고 부릅니다. 사실 부자가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4가지 능력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이 능력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부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4가지 능력은 각기 다른 능력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배워나가야 합니다. 먼저 돈을 버는 능력은 우리 눈에 쉽게 보입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기 때문이지요. 이 능력을 가진 사람 대부분 진취적이고 사업에 능통합니다. 또는 영업을 잘합니다. 이런 사람의 특성을 보면 쉽게 포기하지 않고 낙천적입니다. 사업가 중에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능력이 부족해 오히려 빚을 지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부하 직원이 횡령을 해도 모를 정도로 벌어놓은 재산을 관리하는데 미숙한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 자신이 많이 벌고 있지만 이를 인지조차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저것 내고 나면 아무것도 남은 것 같지 않아서 돈을 벌면서도 버는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리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이 떠날 때는 돈도 갖고 떠납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는 능력은 인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단호함과 너그러움이 같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돈을 벌어도 모을 줄 모르면 밑빠진 독이 되고 언젠가는 빈 항아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아놓은 재산을 지키는 능력은 벌고 모으는 능력과 전혀 별개의 능력입니다. 부자라는 이유로 대우받다 보면 사치와 허영을 가까이 합니다. 집, 차, 음식, 친구, 명품을 찾기 시작하며 스스로 선생이 되거나 어른 행세를 시작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자산은 한순간에 허물어질 수 있어요. 집을 짓는 데는 3년이 걸려도 허무는 데는 하루면 끝난다는 점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돈을 모으는 능력에서 중요한 것은 특정 시기에 돈을 자산으로 바꿔 놓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돈을 유지하는 능력은 부의 규모가 커질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가 늘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위기로 인하여 자산 가격이 폭락하는 시기가 옵니다. 이 시기에 무방비로 노출되면 부의 규모가 클수록 손해는 커집니다. 부의 규모가 커질수록 경제적 위기가 닥쳐왔을 때 무사히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돈을 쓰는 능력도 갖춰야 합니다. 돈은 물과 같은 특징이 있어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면 썩게 됩니다. 고이지 않고 흐르게 물꼬를 터줘야 합니다. 저장만 하면 새로운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보내는 돈이 있어야 새로운 큰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돈을 움켜만 쥐려 하지 말고 쓸 때 기분 좋게 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각각의 4가지 능력이 다른 능력임을 이해하고 배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오래 부자로 잘 살기 어렵습니다. 잠깐 부자가 된 맛은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그렇게 되면 오히려 비참해집니다. 한번 가져봤던 것을 빼앗기는 슬픔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슬픔보다 더 크기 때문이지요. 선한 돈과 좋은 운이 찾아오기 위해 반드시 7가지를 지켜보세요. 첫 번째, 품이 없는 모든 버릇을 버리세요. 욕을 하고 투덜거리는 것, 경박한 자세로 앉아있는 것, 남을 비웃는 것, 지저분한 차림새, 약속에 늦거나 변경하는 것, 이런 모든 행동은 품이 없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도움을 구하는데 망설이지 마세요. 묻고 요청하고 찾아가고 부탁하세요. 반드시 이 물음에 답을 주고 도움을 주고 반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희생을 할 각오를 하세요. 작은 목표에는 작은 희생이 따르고 큰 목표에는 큰 희생이 따릅니다. 공부를 위해서는 잠을 포기하고 돈을 모으기 위해선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합니다. 네 번째, 기록하고 정리하세요. 투자 관련 정보나 갑자기 생각난 아이디어, 인사이트, 구매 기록 등을 모두 정리하거나 기억하세요. 이것은 재산이며 동시에 당신을 보호합니다. 다섯 번째, 장기 목표를 가지세요. 산을 오르려면 봉우리가 보여야 합니다. 즉각적인 자극에 이용당하지 말고 평생 지킬 만한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 제발 모두에게 사랑받을 생각을 버리세요. 눈치 보지 말고 비판을 해야 할 때는 하고 무리와 어울리는 것에 목숨을 걸지 마세요. 진정한 친구는 2명도 많고 가족의 지지가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결별하고 당신보다 나은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일곱 번째,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지금부터 하면 되지만 시간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절로 수고 없이 느는 것은 나이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가난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잔인합니다. 현대인들은 삶의 가치를 부의 축적보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저 역시 삶의 가치가 부의 축적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의 진위는 항상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대개 3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첫 번째, 무엇이 삶의 가치인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합니다. 두 번째,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모릅니다. 세 번째, 자신이 부자가 되리라는 자신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돈보다는 자유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삶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자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 경제사회의 틀 안에서는 자유를 얻으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합니다. 삶의 가치를 유지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전반에 걸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를 활용해 내 남은 미래 전체의 자원을 분배해야 하는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특히 나이 50이 넘어가면 노후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책임은 막중해집니다.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의료기술의 발달로 우리는 생각보다 살 날이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이라도 부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또 나는 부족함이 없고 검소함에 만족해도 부모, 배우자, 자식의 삶의 가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삶의 가치를 다른 가족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삶의 가치는 풍요와 좋은 음식에서 올 수 있습니다. 만약 부양의 책임이 있다면 이런 가족의 욕구 또한 무시하기는 힘듭니다. 가난을 제대로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짐작조차 못합니다. 마음의 가난은 명상과 독서를 통해 보충할 수 있지만 경제적 가난은 모든 선한 의지를 거두어가고 마지막 한 방울 남은 자존감마저 앗아갑니다. 빈곤은 예의도 품위도 없습니다. 음식을 굶을 정도가 되거나 있어야 할 거처가 사라지면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가난은 가족을 해체시킬 수도 있습니다. 가난이 길어지면 탐욕이 생기고 울분이 쌓이며 몸에 화가 생겨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삶이 어려워진 사람은 마음의 여유와 평정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기가 어렵고 쉽게 상처를 받으며 불평과 원망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조차 부서지게 됩니다. 널리 알려진 부자 빌 게이츠는 말합니다. 가난은 낭만이나 겸손함이라는 단어로 덮어놓기엔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다. 부자가 되는 방법의 시작은 자신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인지라 나쁜 짓을 한 부자를 경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를 경멸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고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중에서 부자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런 믿음에서 실행이 나오고 고민하게 하고 도전의 길을 열기 때문입니다. 물론 천만장자, 억만장자 같이 널리 알려진 부자는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될 수 있습니다. 타고난 재능과 시대적 환경, 그리고 운이 함께할 때 생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합니다. 백만장자까지는 열심히 노력한다면 다다를 수 있습니다. 노력하면 40대, 늦어도 50대에 가능하며 사실 더 나이가 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가능합니다. 가난이 생각보다 잔인하듯이 부자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내 돈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돈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예전부터 저는 코스트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들어가면서 주차장 구석에 널브러진 쇼핑카트를 일부러 끌고 들어가곤 했습니다. 슈퍼마켓을 직접 운영하던 젊은 시절 해마다 100여 개 넘는 쇼핑카트가 사라지거나 파손된 일이 있었습니다. 쇼핑카트를 끌고 집으로 가거나 주차장 구석에 처박아 놓고 가버린 고객들 때문입니다. 그 일로 매년 2만 달러 이상 손해가 났던 기억 때문에 내가 고객으로 장을 보러 가도 쇼핑카트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자기 자식은 지극히 사랑하면서 남의 자식에게는 매몰찬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식은 금처럼 귀한데 며느리나 사위는 한 번도 남의 집 귀한 자식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이지요. 돈에 대해서도 같은 태도를 지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돈은 엄청 아끼고 절대로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공금이나 세금의 사용에 대해선 무심한 사람들을 간혹 목격합니다. 가볍게는 친구가 밥을 사는 차례에는
비싼 것을 주문하거나 단체 회식 비용이 몇 사람의 과한 술값으로 지불되는 경우가 있지요. 무겁게는 국가의 세금이 들어간 기물이나 물품을 훼손하거나 국가 보조금을 부풀려 받아내거나 세금을 탈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금, 세금, 회비, 친구 돈, 부모 돈은 모두 남의 돈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내가 돈을 대하는 진짜 태도입니다. 친구가 돈을 낼 때 더 비싼 것을 시키고 회식 때 술을 더 주문하는 행동은 내가 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척도가 되지요. 공공자산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자신의 돈 역시 함부로 대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세금으로 만든 모든 공공시설, 도로, 안내판, 행사, 의료 서비스 등에는 내 돈도 일부 들어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친구와 번갈아가며 사는 밥값에는 내가 낼 때만이 아니라 상대가 낼 때도 내 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하지요. 내가 존중받으려면 먼저 존중해야 하듯 내 돈이 존중받으려면 남의 돈도 존중해줘야 합니다. 남의 돈을 존중하다 보면 그 돈이 내 돈이 되는 일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은 내 돈이지만 동시에 남의 돈입니다. 합법적인 절세는 내 자산을 보호하는 일이지만 탈세는 남의 돈을 훔치는 일이고 남의 돈을 함부로 하는 행위와 같지요. 남의 돈을 함부로 하지 않을 때 내 돈도 함부로 취급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남의 자식에게 함부로 하지 않을 때 내 자식도 함부로 취급받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 아들이 귀하다면 내 며느리도 귀한 것이고 내 딸이 금쪽 같다면 내 사위도 금쪽인 걸 알아야 합니다. 다른 이를 부르는 호칭에 따라 내게 오는 운이 바뀝니다. 한 신문사 기자 소개로 한국의 유명 사업가를 만난 적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전역에 사업체를 가진 분으로 매우 열정적인 삶을 사는 분이었지요. 사업체를 정교하고 자신 있게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연설을 들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자신 가득한 사업 태도에 깊이 감동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에 찜찜하게 남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사업 이야기를 할 때는 언변만큼이나 눈빛이 살아있어서 동석한 모든 이들의 집중을 받았고 이를 즐기는 듯 느껴졌지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대화를 이끌면 곧바로 아무런 관심이 없는 자세를 보여주었어요. 자신이 대화를 주도하지 않을 때는 입을 다물고 상대의 대화에 참여해 질문하거나 흥미를 보이는 일도 없었습니다. 또한 그는 대화 중에 나오는 유명인을 모두 개는이라고 불렀습니다. 현직 장관이든 국회의원이든 후배든 부하 직원이든 그에게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는 나쁜 뜻으로 한 말은 아니고 자신의 사업 영역과 친분을 자랑하려 하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도 이 자리를 벗어나면 그에겐 개로 불릴 것이 뻔했습니다. 최악은 자신의 최근 관심사에 대해서만 끊임없이 대화를 이끌어가는 모습이었지요. 참석자 중에 아무도 골프를 치지 않는데 누군가가 수목원 이야기를 하면 그 근처 골프장 이야기로 끌고 가고 동남아 여행 이야기가 나와도 다시 골프 이야기고 심지어 누군가 크루즈 이야기를 했는데도 골프와 연결지었습니다. 그의 말하는 태도에서는 열정과 사업적 재능이 더 이상 빛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에서는 성공을 했지만 어쩌면 그는 더 이상 정말 좋은 친구가 한 명도 남지 않았을 것 같아 안타까움이 든 시간이었습니다. 자리에 없는 사람을 하대함으로써 자신을 결코 높일 수 없고 다른 사람의 관심사에 관심이 없으면 그의 운은 더 이상 발현될 수 없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저 때문입니다. 저 역시 최근에 선생 대우를 받고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제법 명성 있는 제자들과의 친분을 자랑하려고 얘는, 걔는, 쟤는, 그 친구는 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적인 자리에서조차 선생 노릇하듯 말이 많아지는 것을 느끼고
정말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의 모습에서 내 모습을 보고 거울을 보듯 느꼈고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이런 사소한 것이 사람의 인생과 운과 심지어 경제적 환경까지 모두 바꿔나간다고 믿습니다. 꼰대가 되고 꼴통 보수가 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 순간 인연도 행운도 재산도 모두 사라지기 마련이지요. 그러니 이미 성공한 사람은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하고 성공하여 풍요롭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은 절대로 이런 경박함을 배우면 안 됩니다. 선배와 친구를 존중하고 후배나 제자에게 다정하고 이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한결같아야 합니다. 말을 줄이고 남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세요. 이런 사람은 누구에게라도 깊은 애정과 신용을 얻습니다. 우리 삶에서 애정과 신용은 없는 운도 만들어냅니다. 인간의 마음은 말에 나타나고 말에 정이 없으면 남을 감동시키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은 서로의 진심과 마음이 오고 간 후에 이론과 논리가 더해질 뿐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말을 잘하거나 논리적이라고 무조건적으로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그에게 진정성이 보일 때 그의 생각과 뜻이 나와 달라도 존중을 하게 되지요.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이 내보내는 냄새와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냄새가 향기인지 악취인지는 표현하는 언어를 통해 알게 되는 눈도 길러집니다. 행운도 행복도 좋은 향을 따라다닌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복되는 운은 실력이고 반복되는 실패는 습관이지요. 뭘 해도 이상하게 일이 잘 안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렵게 준비해 가게를 차리면 다음 달 가게 바로 앞에 도로 공사를 하고 길을 걷다 발목을 다치고 사기를 당하거나 자동차 접촉 사고도 당합니다. 본인은 운이 나쁘다 생각하겠지만 이런 일이 잦은 사람은 삶의 방식을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급한 욕심에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매장을 열었을 수 있고 생각보다 사업이 안 되는 상황을 고민하며 급하게 길을 걷다가 구멍난 보도블럭에 발을 다친 것이지요. 어수선하고 부주의한 행동이 모여 자동차 사고로 이어진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서로 연결돼 있습니다. 재수가 없는 게 아니라 재수가 없는 환경에 자신을 계속 노출시켰기 때문에 이런 불운이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가 잦아지면 인생이 삶에 경고를 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큰 사고가 나기 전에 평소의 모든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작은 사고가 모여 나중에 큰 사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돈을 함부로 대하는지, 쓸데없는 인연이 너무 많지 않은지, 음식은 정갈하고 제때 먹는지, 집안에 들고 나감이 일정한지, 남을 비꼬거나 흉보지 않았는지, 욕을 달고 살진 않는지, 이런 모든 면에서 자기 반성부터 해봐야 합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사람은 음식을 줄이며 절대로 배가 부르게 먹지 말고 진하고 거친 음식을 멀리하고 일정하게만 먹어도 다시 운이 돌아옵니다. 이 과정에서 식사를 제대로 정해진 시간에 하려면 생활이 일정하고 불필요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돈을 부르는 좋은 운을 만드는 시작이지요. 그러면 몸이 가벼워지고 운동을 하고 싶어지며 걷고 움직이다 보면 생각이 맑아집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욕심과 욕망을 구분할 줄 알게 되고 들고 날 때가 보입니다. 그제야 비로소 대중이 움직이더라도 참을 수 있게 되고 홀로 반대편에 서 있어도 두려움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인연 속에 가려졌던 진정한 친구도 이때 나타나지요. 이때부터는 모든 것이 잘 풀리고 건강도 재물도 인연도 얻게 됩니다. 반면 평소에 항상 운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 가면 경품도 잘 뽑히고 가위바위보도 잘하고 신기하게 주차장 빈자리도 잘 찾는 사람입니다. 사업을 해도 어려움 없이 술술 풀리기도 하지요. 이런 사람은 운이 좋다기보다 어쩌면 일반적인 사람보다 똑똑할 수 있습니다. 경품 용지를 반으로 접어넣은 것이 손으로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요령을 외우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짐작을 하지 못하면 그가 그냥 운이 좋은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남이 보기에 저 사람은 뭘 해도 술술 풀리는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많은 공부와 관찰의 결과로 생각할 수 있지요. 이런 사람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자신은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큰 착각이지요. 운이 좋다는 주변의 칭찬에 실제로 본인도 운에 무조건적으로 기대기만 할 때 알 수 없는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운은 절대로 반복되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허물어 버릴 수 있지요. 자기 자만에 빠지는 순간 개연성이 전혀 없는 일에 확신을 가지며 운을 실력이라 여기고 추측을 지식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상황이 잘 풀릴 때는 운도 실력처럼 보이지만 사실 운은 불규칙적입니다. 따라서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좋은 운을 만들려면 일정한 시간에 과하지 않게 정갈한 식사를 해서 최대한 좋은 운을 부르는 행동을 하길 권합니다. 돈은 중력의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중력은 현대 물리학의 상호작용 힘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과학자 뉴턴은 중력은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에 작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주 위를 날아다니는 별똥별을 지구로 끌어당기는 것도 중력의 힘입니다. 지구는 달보다 무거워서 더 강한 중력을 가지고 있고 태양은 지구보다 더 크고 무거워서 더 멀리까지 중력의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아주 신기한 점은 돈도 이 중력과 같은 작용을 한다는 것이지요. 돈은 다른 돈에게 영향을 주며 그 돈의 액수가 크면 클수록 다른 돈에 영향을 줍니다. 돈은 가까이 있는 돈을 잡아당기는 능력이 있으며 주변 돈에 영향을 줍니다. 돈이 중력과 같이 작용하는 원리를 잘 이용하면 누구나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큰 돈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누군가 10억 원이라는 돈을 모으기로 마음먹었다고 합시다. 10억 원은 3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더라도 약 27년이 걸리는 금액입니다. 정말 긴 시간이고 모으면서도 지칠 만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액을 전부 다 저축을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돈의 중력을 이해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잘 생각해보면 큰 돈을 가진 사람 중 누구도 그런 방식으로 돈을 모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년을 잘 모아서 1,000만 원을 모았습니다. 이 1,000만 원을 모으기 위한 여러분의 노력을 100으로 가정하겠습니다. 다음 1,000만 원을 모으기 위해 들이는 노력은 처음 1,000만 원을 모으기 위해 들어간 노력 100보다 낮아집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미 처음 만들어 놓은 1,000만 원이 이자나 투자를 통해 자체 자본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을 때마다 내가 들어간 노력은 점차 낮아집니다. 즉, 돈을 모으려 들어가는 힘은 오히려 큰 돈을 모을수록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바로 중력의 원리와 같습니다. 무엇인가 불어나는 모든 것에 적용되는 법이지요. 단지 돈은 물체가 아니기에 그것을 모으겠다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필요로 합니다. 빨리 부자가 되려면 빨리 부자가 되려 하면 안 됩니다.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너무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빨리 부자가 되려는 욕심이 생기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사기를 당하기 쉽고 이익이 많이 나오는 것에 쉽게 현혹되고 마음이 조급해서 살피지 않고 감정에 따라 투자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거의 모든 결말은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혹시 운이 좋아 크게 성공을 했어도 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가진 자산과 인연만 만들게 됩니다. 무리한 투자나 많은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힘이 약한 재산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늦춰진 부자의 길을 앞지르기 위해 점점 더 무리한 투자나 허망한 꿈을 가졌다가 끝내 절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고약한 사람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고 맙니다.
부자는 결코 빨리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기하게도 빨리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빨리 부자가 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지요. 만약 자수성가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면 나의 40에 부자가 되는 것도 너무 빠릅니다. 실제로 20대나 30대 빨리 부자가 된 젊은이들 중에 그 부를 평생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이지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하는 것이 부자가 되기 가장 좋은 나이는 50세 이후라고 합니다. 젊은 시절에 부자가 되면 부를 다루는 기술이 부족하고 투자로 얻은 이익이나 사업으로 얻은 이익이 더 눈에 보여서 모으고 유지하는 능력이 가진 재산에 비해 약해집니다. 결국 다시 가난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은 누군가 나를 비교하고 있거나 주변에 나를 과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본질입니다. 부는 차근차근 집을 짓는 것처럼 쌓아 나아가야 합니다. 욕심을 줄여가며 자산을 점점 키워서 그 자본이익이 노동에서 버는 돈보다 많아지는 날이 바로 당신이 부자가 된 날이고 경제적 자유를 얻은 날입니다. 이렇게 부자가 되는 사람은 절대로 다시 가난해지지 않으며 부가대를 이어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절대로 너무 빠르게 부자가 되려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기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부에도 속성이 있습니다. 사실 열심히 산다고만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꼭 부자가 되지도 못합니다. 부자가 된다고 반드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돈이 많으면 일반적으로 행복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걱정을 지금 가만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들 안에 지금 수많은 걱정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현재 가족관계부터 시작해서 실제 재정 문제, 미래,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과 다른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 고민들 중에 돈이 얼마 있으면 해결될 수 있을까 하고 다시 생각해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기름진 밭에 뿌려진 씨앗 같지요. 여기서 기름진 밭은 돈을 말하고 씨앗은 행복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씨앗을 가져다가 기름진 밭에다 뿌릴 때 100개를 뿌렸다고 치면 굉장히 많은 씨앗이 나올 겁니다. 반대로 좋지 않은 밭에다 씨를 뿌리면 상대적으로 100개 중에 아주 안 나오진 않아요. 한두 개씩 나옵니다.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습니다. 돈이 많다는 것은 보통은 행복을 유지하는데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는 삶의 목적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열심히 산다고 모두 부자가 되었다면 이 세상은 이미 공평하게 모두가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열심히 살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될 수 있겠지만 정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이유는 방향성이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반드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지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씀씀이가 너무 크면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하지만 매달 들어오는 급여와 달리 많이 버는 돈은 일정한 수입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수입이 줄어도 씀씀이는 줄이지 못하기에 이 수입은 모두 지출이 됩니다. 자산은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부자는 수익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지출과 관리에서 나옵니다. 작은 돈을 함부로 하지 말고 정기적인 지출을 모두 줄여야 합니다. 수입 중에서 가장 좋은 수입은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이고 가장 나쁜 것은 정기적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아무리 사소해도 점차 줄여나가야 합니다. 물론 부자가 된다고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지킬 것이 많아져 불안하고 걱정이 많아집니다. 더 큰 부자를 보면 초라해지고 가난한 사람을 보면 한숨이 납니다. 가족은 돈 넣었을 때만 모이고 친척들은 갚지도 못할 돈을 빌려달라 떼를 씁니다. 부자의 재산 중에 부정한 수입이나 빼앗은 돈이 들어있으면
집안을 어지럽히기도 하지요. 세금을 착복한 돈은 흉기가 되고 뜻하지 않게 번 돈은 자랑하다 사라질 운명입니다. 그러니 나쁜 생각을 하여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서로 존중을 갖춘 태도를 지니며 소중하게 대해주세요. 지금까지 들으면 들을수록 삶의 통찰이 깊어지는 명언의 품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